왜 아빠를 해했니? 아빠가 너에게 나쁘게 굴었어? 아니요. 전혀 그런 일 겪은 적 없어요. 그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엄마랑 함께하기 위해 난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16살의 소녀는 1995년 아버지를 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27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77년에 태어난 16살의 도로시 마리 로바즈는 1993년 아빠를 해한 혐의로 유명세를 탔던 10대 소녀입니다. 마리는 똑똑하고 밝은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의대에 들어가 병리학자가 되는 것이었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았고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며 태도도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무척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1993년 38살에 마리의 아버지인 스티븐 로버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분명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테지만 학업에 전념했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참 열심히 살던 마리에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는 그녀가 죄책감에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마리는 이 어두운 비밀을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스테이시를 불러냅니다. 사실 우리 아빠 심장마비 아니야. 내가 그랬어. 도구로. 그녀는 학교 화학연구실에서 아세트산 발음을 훔쳐와 그걸 이용했다고 털어놉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프 스테이시는 처음에 마리가 농담하는 줄 알았으나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자신이 들은 이야기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친구의 죄를 알게 됐지만 경찰에 알리면 친구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아직 10대이다 보니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책감에 학업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본인의 감정과 정신을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렇다고 이걸 다시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으니 스테이시는 8개월을 정말 힘들게 보내고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가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던 또 다른 이유로는 꿈에서 스티븐 로버즈가 그녀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죠. 스테이시는 엄마와 선생님 그리고 경찰에게 친구 마리의 아빠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2년 전 스티븐의 부검 결과 심정지로 인해 사망을 했다라고 밝혀졌었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경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검을 했던 한 의사에 따르면 사실 그때 기계가 오작동이 있었고 정밀한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의 병력과 성격,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독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마리를 신문했죠. 그녀는 경찰에게 아빠를 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아프게 하려고 한 거예요. 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그 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본인이 정말 잘 알고 있다며 말입니다. 경찰은 아빠에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아빠를 해했니? 아빠가 너에게 나쁘게 굴었어? 아니요. 전혀 그런 일은 겪은 적 없어요. 그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엄마랑 함께하기 위해 난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한 뒤 마리는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마치 언니처럼 정말 절친한 사이였고 엄마의 남자친구 프랭크 버로우즈와도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며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죠. 그렇게 좋았던 사이는 프랭크가 엄마 베스를 속이고 바람 피우는 것을 알게 된 뒤 틀어집니다. 분노에 찬 마리는 바로 엄마에게 말해 프랭크를 떠나라 설득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엄마가 프랭크를 떠나지 않자 모든 것이 거북해진 그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곤 조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일주일 뒤 돌아와 엄마에게 다시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엄마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리를 텍사스에 사는 아버지 집으로 보내버리죠. 아빠 스티브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살게 된 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안겨주려 준비했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 했고 이전보다 더 좋은 학교에 그녀를 등록시키며 말입니다. 하지만 마리는 그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던가 좋다던가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엄마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에게 자신을 다시 데려가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먹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시 엄마 베스와 남자친구는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을 마리에게 비밀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마리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마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빠를 해하면 엄마가 나를 다시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결론이었던 것이죠. 마리는 아빠와 저녁 식사를 했고 얼마 뒤 아빠 스티브는 속이 안 좋다며 구토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웃집에 찾아가 도움을 구했죠. 그렇게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스티브는 급격한 악화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을 발굴하여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분석기를 사용해 그에게서 발음을 찾아냅니다. 마리는 1995년 재판에서 아빠 스티븐 로바즈를 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27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가석방을 받아 2003년에 풀려나 신분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녀는 아버지 생명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텍사스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대를 전공했다고 하네요. 아빠 스티븐도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딸을 사랑했기에 눈 감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마리는 본인이 해한 아빠의 생명보험금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사건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디 아빠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이 그랬다는 사실을 몰랐기만을 바랍니다. 현재는 새로운 신분으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의대를 졸업했으니 의료계통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부디 다른 사고 없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